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것인데요.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심플 스테이트먼트와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심플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이 심플 스테이트먼트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사인먼트예요. 예를 들어서 A는 10 이렇게 작성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키워드랑 같이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del 해가지고 어떤 이름을 지웠던 거 생각나세요? 그래서 del이라고 해서 뭐 A를 삭제하라 라던가 아니면 함수에서 return 문 썼던 거 return해서 어떤 A 더하기 B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심플 스테이트먼트고요. 이러한 심플 스테이트먼트들은 한 개 행에 하나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지만 한 개 행에 여러 개의 심플 스테이트먼트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적을 때는 세미콜론으로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del A 라고 하고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할까요? B는 2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은 특정한 키워드로 시작을 해요. 그 키워드들의 종류를 보면 if, for, while, 그 다음에 try하고 with, 그 다음에 def와 class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네 가지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할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def는 함수에서 봤었죠. 자, 섹션 4에 있는 스테이트먼트에서는 if, for, while 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하고요. 그 다음에 심플 스테이트먼트에서 break, continue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break하고 continue는 반복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반복 동작을 멈추는 하는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ntinue는 반복을 계속하지만 나머지 뭐라 그럴까요? 한 블럭이 있었을 때 그 반복 블럭이라고 하는데 반복 내용 중 continue 다음의 문장을 스킵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break하고 continue는 사용 방법을 같이 반복이라는 동작을 배울 때 보도록 하고요.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if라는 것이 분기 또는 조건문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거나 이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for라는 것은 반복문입니다. while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이에요. 그런데 while이라는 것은 조건을 사용하고요. for라는 것은 iterable, 반복할 수 있는 객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에 사용되는 if, for, while 이라는 키워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if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죠. if라고 사용을 하고 조건식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의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객체의 결과가 true로 판단되는 것인지 false로 판단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뒤에 있는 동작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조건식이 true로 판단되는 것인 경우 수행하는 문장을 이렇게 콜론 기호 옆으로 쓰거나 아니면 콜론하고 줄 바꾸고 들여쓰기 한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옆으로 쓰는 경우는 사용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인 if, for, while 등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엔터키 치고 들여쓰기 해서 문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if, for, while 등 모두 어떤 종류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들이 false로 취급받는 객체와 true로 취급받는 객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false로 취급받는 것은 모든 뉴메릭 타입의 0값, 그래서 0, 0.0, 그 다음에 false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none이라는 것도 포함되고요. 컨테이너에서 비어있는 것들 있죠. 비어있는 문자열, 뭐 쌍따옴표도 문자열이고요. 외따옴표도 문자열이죠. 그리고 튜플, 리스트, 딕셔너리. 셋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셋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사용했을 때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면 이것이 비어있는 셋이고 false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true로 취급을 받는 것은 false로 취급되는 객체가 아닌 것은 모두 다 true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if라는 것 옆에 조건식을 쓰라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식들은 어떤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객체가 false로 취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true로 취급되는 것인지를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인 경우 수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if statement에서 자, A가 5보다 큰 경우 A는 5보다 크다를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if라고 쓰시고요. A가 5보다 크다는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true false로 답이 나오죠. 비교연산이니까요. 근데 A가 10보다 크고 그래서 true로 판단됩니다. 10은 5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출력하는 것은 프린트로 출력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함수는 하나의 객체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xpression이라고도 하고요. 옆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simple statement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print라고 해서 내부에다가 A는 5보다 크다 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print 함수 호출은 특히나 simple statement 중에서도 종류가 expression이라고 해요. 이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객체로 취급을 받아서 이름을 주거나 함수의 아규먼트나 리턴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익스프레션의 종류에 누가 있냐면 함수 호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print라든지 아니면 input이라든지 이런 함수를 써서 가져오는 결과들, 뭐 len도 우리 배웠었죠. 이런 것들이 익스프레션이고 한 개의 오브젝트를 취급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산식들이 있죠. 산술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던 어떤 연산들, 그런 연산의 결과가 하나의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익스프레션이라는 용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익스프레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가 5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봤고요. 그 결과 true이기 때문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expression이어서 simple statement죠. 그래서 옆으로 써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권장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엔터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쓰기해서 쓰는 거죠. 동작은 같지만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줄 바꿔서 들여쓰기 해서 쓰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블록 내부에 포함된 스테이트먼트들은 들여쓰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프린트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많이 들어가고 하나는 덜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해요. 인덴트가 다르다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 칸을 들어가든 두 칸을 들어가든 이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이 if문의 제어를 받는다면 동일한 깊이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가 다른 경우는 틀렸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if else의 사용인데요. if else는 여기 나오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 수행하는 문장과 거짓인 경우 수행하는 문장을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엔터키 쳐서 들여쓰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추천되진 않고요. 이 아래에 있는 방식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익스프레션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하나의 객체입니다. if 조건 else라는 것이 중심에 나오고요. 이 조건이 참인 경우의 객체가 앞에 나오고 거짓인 경우의 객체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가 f에서 z 사이의 글자면 yes를 출력하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는데 메시지에 저장해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ch가 f 하고 ch가 이 z 사이 글자다. 그러면 사이라는 것에 이제 이퀄까지 넣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f하고 z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퀄 결을 빼주시면 되는 건데, 자, 사이 글자다라고 했을 때 포함해서 f보다 크거나 같고 z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작성할게요. 자, 그리고 msg라는 이름을 주고 yes, 그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else 콜론하고 msg는 no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들여쓰기 크기를 같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들이 숫자 같은 경우는 2하고 4하고 비교할 때 2는 4보다 큰 것이 아니니까 false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작은 거예요. A부터 우리 알파벳 A, B, C, D, E, F, G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문자들은 내부적으로 하나의 숫자 값을 갖고 있는데 그 숫자 값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숫자 값을 출력해 보면은 ORD A, ORD B 이런 식으로 ORD라고 하는 것을 쓰면 숫자 값이 보여지는데요. 여기는 소문자 A는 97, 소문자 B는 98로서 A가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서로 하나씩 증가하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문자 A, 대문자 B, 숫자지만 문자열로 표시한, 그러니까 문자 0이라고 할까요? 문자 0, 문자 1에 대해서 이런 코드 값을 출력해 보면 여기 있는 대문자가 65, 66이고 여기 있는 숫자가 48, 49죠.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열을 정렬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숫자들로 나오는 것이 가장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소문자가 오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그 리스트 내부에 뭐 A 말고 소문자 A 할게요. 그 다음에 대문자 A 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B 그리고 숫자 0 대문자 B 숫자 1 이렇게 섞어 보고요. A.sort라고 하고 A를 출력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 값이 작은 것들이 앞에 오고 큰 게 뒤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할 때도 이렇게 문자 또는 문자열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A 하나 있죠? A라고 하고요. B라고 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글자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글자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 값으로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C라고 하는 것이 F하고 Z 사이 글자일 때 yes 아니면 no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죠. 자, C는 저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no라고 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if, else, if, else의 사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else, if라는 것이 위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 실행되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확장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확장해서 쓰게 되면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게 쓰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보면 if 뒤에 있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 실행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lse if의 조건식이 나오는 경우는 이 else if 문장의 위에 있는 모든 조건식이 거짓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2가 참인 경우 실행하는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else는 위에 있는 모든 식이 거짓인 경우 실행하는 문장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 콜론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본다면 A하고 B가 있는데 A가 B보다 크면 문자열로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으면 문자열로 A가 B보다 작다. 같으면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MSG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고 출력해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MSG에다가 A가 B보다 크다. 내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ELIF A가 B보다 작으면 MSG에다가 A가 B보다 작다 써주시고, 여기 이제 else if라는 것을 계속 나열할 수가 있는데 좋진 않다고 했었고요. 이제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조건 없이 else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이 거짓이라면 A는 B랑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시면 되죠. 지금 비교를 할 때는 크다, 작다, 아니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else를 적어준 것이고요. 조건이 중간에 많이 들어간다면 확장할 수 있지만 복잡하다는 것. 자,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숫자를 제가 하나 바꾸게 되면 A가 B보다 작다라던가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작성하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죠. 이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no만 나왔었는데 여기를 갖다가 G로 바꾸고 yes가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올레드를 바꿔 놓을게요. 자, 그래서 직접 입력해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뭐 if, else나 if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